197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처음 만났다. 그 후로 아내와의 달콤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과 여행 가거나 연수 등의 단체 여행으로 지금까지 제주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 그래서 제주도는 웬만큼 알기 때문에 더 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갈 때마다 보았던 제주의 모습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주도도 많이 변하여 새롭게 다가온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제주도의 겉모습도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 제주도는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었다. 제주도를 알아가면서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 새로운 제주의 모습을 찾게 된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다. 제주는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는가 싶었다. 처음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억압된 학교 생활의 분위기에서 풀려난 해방감에 들떠 제주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일탈에 큰 기쁨을 주었으니까. 그래도 육지에서 쉽게 볼 수 없고 이국적이기까지 한 풍광이 어린 우리들에게 꽤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아직은 견문이 좁아 나이아가라 폭포의 규모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성산 일출봉과 외돌개를 비롯하여 천지연 폭포, 천재연 폭포, 정방 폭포와 같은 큰 물줄기는 놀라움이었다. 또한 큰 동굴 속을 들어가는 신기한 경험으로 제주도가 특별한 화산섬임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80년대까지도 해외여행을 맘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7, 80년대의 제주도는 최고의 신혼여행지였다. 택시를 대절하여 드라이브하며 명승지에 가서 기사가 찍어주는 사진에 포즈를 취하는 것이 풍습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택시를 대절하는 호사를 누리며 드라이브 길에서 만나는 제주의 시원스러운 풍광이 우리의 신혼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때까지는 한라산과 폭포와 동굴과 바다 풍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주의 모든 것이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오름도 몰랐다. 일제의 군사기지가 있었다는 것도 4.3 항쟁의 아픔과 한국전쟁의 제주도도 몰랐다. 사진작가 김영갑을 알게 되면서 오름에 오르게 되었고 4.3 항쟁이 누명을 벗고 그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어 제주의 슬픔을 알게 되었을 때 제주에 빚진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만난 제주도는 내게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알뜨르 비행장과 평화박물관을 보고서야 일본이 거대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제주의 땅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 육지보다 더했을 인정물적 핍박에 시달렸던 제주도민들의 참상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레길을 알게 되고 몇 코스를 걷고는 제주의 속살을 다 본 것처럼 감동하기도 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후 처음 가게 된 제주도에서 나는 또 다른 제주를 만났다. 제주에서 처음 만난 등록문화재가 남제주 강병대 교회와 제주 송악산 일제해안 동굴진지였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여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내가 받쳐주는 우산으로 비를 가리면서 사진을 찍고 다녔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 제주의 몇몇 교회를 가보기도 했지만 강병대 교회란 이름은 낯설었다. 사람 이름을 교회명으로 한 특이한 교회로 생각했다. 강병대란 분은 이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이거나 이 훈련소 교회를 지을 당시의 훈련소장 이름일 것이라 생각했다. 교회 정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올려다본 순간 한자로 된 교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아하, 엄청난 오해를 하였구나 하고 나 자신에게 혀를 찼다. 자료를 자세히 찾아보지 않은 채 온 것을 자책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전쟁 당시 제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를 설치하였는데 후에 이 훈련소의 명칭을 강병대 훈련소로 고치면서 교회 이름도 고친 것이라고 되어 있다. 1970년대에 ROTC 후보생들과 대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시켰던 군사교육시설을 문무대, 육군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시설을 상무대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강병대는 강한 병사를 훈련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사람 이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 참 단단하게 지어진 강인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제주도의 단단하고 검은 현무암으로 지어서 그런가 보다. 단순한 형태로 견고하게 지어진 군대 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나 그런 느낌이 먼저 다가온 것 같다. 한국 전쟁 당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에서 인정물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지어진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민간 기술자의 지원 없이 군 공병대의 기술로만 만들어졌다. 남제주 강병대 교회 옆에 잔디밭에도 중간중간에 제주도의 화산석인 현무암이 박혀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 흔한 건축 자재가 현무암이었다. 건축 자재들이 부족한 제주도의 향토 재료인 검은 현무암을 사용한 벽체와 목조 트러스트 위에 함석 지붕을 씌운 형태가 오히려 건축적으로 튼튼한 인상을 주어 군대의 강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듯하다. 현재의 교회 건물도 준공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단정하고 강단 있는 모습의 교회 건물을 보며 당시 전쟁 중에 이 건물을 짓느라 땀 흘린 공병대 장병들을 떠올린다.
아쉽게도 앞뒤에 있는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평일에도 문을 열어 관광객들에게도 둘러보게 하고 이곳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전쟁 당시 모든 곳에 전선이 형성되었던 육지와는 멀리 떨어진 제주도가 최후방의 거점이 되었다. 육지의 전선으로 보낼 병사를 안전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적합한 곳이었다. 1951년 대구 제1훈련소, 부산 제3훈련소, 제주 제5훈련소를 통합하여 육군 제1훈련소를 제주도 모슬포에 설치하였다. 많을 때는 7만 명에 달한 훈련병을 수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여 천막을 설치하였다고 하니 전국에서 모인 어린 훈련병들이 바람 많은 제주에서 얼마나 고생하였을까 생각하면 애잔한 마음이 든다. 힘든 훈련을 받으며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장병들의 가슴속에는 아마도 삶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장병들에게 종교적 생활을 통한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세운 것이 강병대 교회였다. 장도영 소장이 1952년에 훈련소장으로 부임한 후 1952년 5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다. 장도영 소장은 훗날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재건 최고의 위장으로 잠시 추대되었다가 제거되어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고된 훈련에 지친 훈련병들과 곧 전쟁터로 떠나게 될 병사들이 자신들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기도를 올렸던 역사적 장소이다. 피난 온 신자들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위로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전쟁터에 나갈 병사들의 마음의 안식처요 기도의 터전이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에 가기 직전 이 교회에서 올린 간절한 기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리라 믿는다. 1953년 1월 21일 제주의 육군 제1훈련소를 강병대 훈련소로 명칭을 고치면서 자연히 교회 이름도 개명하여 강병대 교회로 고치게 되었다. 1965년 공군 30단 308 부대로 편입되어 기지교회로 발족하였다. 이후 공군부대와 해병부대 장병들과 가족들의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977년에 지붕과 천장 타판을 교체하였으며 1995년에는 내부를 전면적으로 보수하여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강병대 교회는 1950년대에 지어진 특별한 양식의 건축물이다. 또한 한국전쟁 관련 건축물 중 원형이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2002년 5월에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강병대 교회의 보존 가치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8호로 지정하였다. 제주를 처음 찾은 지 몇십 년 만에야 남제주 강병대 교회를 만나고 보니 그동안 제주의 명승지 몇 곳의 지식으로 제주를 아는 척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제주를 만나며 제주가 변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제주가 변한 것이 아니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아픔, 역사는 그대로 있었다. 제주를 모르던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근대문화유산 찾기에 눈을 뜨니 지금까지 제주도에 와보기는 한 건가 생각할 정도로 새로움을 느낀다. 제주도에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거나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갔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흔적들이 내게 손짓을 보낸다. 이렇게 제주도는 근대문화유산과 함께 내게 새롭게 다가왔다.